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최근에 동학개미 운동으로 주식시장에 정말 엄청난 규모의 개인 투자자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규모로 개인 투자자 자금이 유입되고 나면요, 시장의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자, 시장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자, 이전과 달리 좋게 표현하자면 모멘텀과 역동성이 넘쳐나게 되고요. 좀 고리타분한 학술적인 의미로는 시장 자체가 매우 비이성적인 시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요. 개인 투자자 자금이 유입되는 그 기간 동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마치 메아리가 치듯이 예, 이성적인 증시, 비이성적인 증시가 반복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증시 토크에서 어떻게 녹일까 썸네일 제목에 대해서 막 고민을 했는데요. 예, 이렇게 압축했습니다. 예, 매우 비이성적인 증시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점에 대해서 고마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지 오늘 증시 토크 끝까지 보아주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주식시장에 관한 약간 조금 상식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투자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의견은 지금 주식시장은 효율적인 시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주식시장이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근본적인 하나의 전제는 모든 투자자들이 이콘이다. 예, 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결정이 합리적이고 감정도 없고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모두가 그러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매우 합리적이고 주가는 모든 재료가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 효율적인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보면요, 많은 부분 효율적 시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 부분은 비효율적인 시장이 분명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식시장이 100% 효율적인 시장이었다면 본인은 불황자가 됐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시장의 일정 부분은 비합리적인 시장이 분명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시장의 일정 부분이 비합리적인 시장이라면 그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질까? 곰곰이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시장이 비이성적인 면이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스펙트럼이 다양하죠. 예, 요즘 들어온 투자자분들 중에는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하면서 투자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은 예전의 개인 투자자분들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하신 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황이 개인이 주축이 되는 시장이냐 아니면 기관이 주축이 되는 시장이냐 외국인이 주축이 되는 시장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을 해보면 그 시점에 시장의 효율적인 정도를 대략적으로 감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개인이 주축이 되는 시장, 기관, 외국인 요 주축이 되는 시장의 구분은 명확한 것은 아니에요. 중첩되기도 하고 두 개의 주체가 같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특징적인 시기를 제가 한번 포인트를 체크해 봤는데요. 자, 2020년 올해 이건 거의 확실하죠. 올해와 1999년 당시 개인이 주축이 되었던 시장입니다. 이때 당시는 정말 개인이 시장을 리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강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0년과 2011년, 그리고 2005년에서 2007년, 요때는 이제 또 기관이 중심이 되었던 시장이죠. 2005, 2007년은
미래에셋 열풍 속에서 정말 사람들이 펀드로 물리면서 자금들이 펀드를 중심으로 한 투신의 매매가 시장을 지배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는 차화정 랠리 속에서 모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차화정으로 몰렸던 그러한 시기였었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강세가 세게 나올 때 중요 주체로 등장하지만 특히나 눈에 띄었던 시기는 2003년에서 2005년. 그때는 계속 샀잖아요, 외국인들이. 정말 저희 개인이 파는 물량을 다 외국인이 그때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인이나 기관이 살 때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죠.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자, 시장의 효율성, 합리성에 관한 특징은 외국인, 기관, 개인 순서로 해서 시장의 효율성이나 합리성을 높인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2003년에서 2005년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극단적인 저평가 수준의 종목들이 합리적인 가격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차후에 이제 기관이 뒤이어서 그 열기를 이어갔죠.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상투권, 정말 과열된 수준에 올랐을 때 개인이 들어오면서 마지막 불꽃을 불태우고 비이성적인 주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순으로 해서 시장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만들게 되는데, 자, 생각해보면 2010년대는 철저하게 개인이 배제되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중심이 되었던 그러한 시장이었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기관 중에서도 투신은 여로였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를 보시면요. 2010년대부터 해서 개인 투자자의 월간 순매매 누적 추인데요. 자, 2010년대 내내 매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들 정말 열심히 매도했어요. 자, 그 결과 한국 증시에서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개인의 존재가 그래도 많은 부분 차지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해서는 개인의 비중이 낮아지고 기관이나 외국인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그나마 기관 중에서 투신 쪽 자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일반인들의 펀드 투자 자금이 유입이 된 거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이 일정 부분 녹아 있는데 펀드 환매가 2010년 내내 지속되다 보니까 그마저도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 2010년대 내내 시장은 정말 재미없는 장기 횡보 박스권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도 가는 횡보장을 만들게 됐죠. 답답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시장의 전반적인 주가는 효율적인 수준에 근접하게 됐고, 자, 그 부분이 계속 이어져 왔었어요. 자, 중요한 점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하다 보니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역동성이 사라지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에 밀물처럼 밀려왔을 때를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대 내내 개인의 자금이 꾸준히 빠져나가면서 자, 시장의 모멘텀을 많이 죽이거나 비이성적인 부분을 많이 위축시킨, 축소시킨 그러한 경향이 있었는데, 과거 개인 투자자 자금이 밀물처럼 밀려오던 시기, 그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2020년 현재를 투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이제 블록이 두 개에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IMF 당시인 97년에서 99년 당시 개인 투자자금 순증입니다. 개인 투자자금 순증은 제가 만든 용어인데, 고객 예탁금 증감하고 개인 순매매 합계입니다. 개인 순매매 합계예요. 보시게 되면 97년에 3조 6천억, 98년에 1조 2천억, 99년에 6조 1천억이 주식시장으로 개인 투자자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자, 저게 20 몇 년 전 일이니까 그때 당시 몇 조 원이라고 한다면요, 적어도 몇 배는 곱해줘야 됩니다. 엄청난 규모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저 시기 때 강력하게
개인 투자자 자금이 유입됐고 97년과 98년은 IMF 때 때문에 변동성이 컸다면 99년은 개인 투자자 자금이 밀고 올린 그런 특징이 있었고 특히나 99년에는 바이코리아 열풍이 또 있었어요. 바이코리아. 예. 일반 개인들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분들은 H증권에 가서 바이코리아 펀드에 가입해서 공격적으로 주식 투자해달라 하면서 투자금을 막 밀어넣습니다. 예.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자, 그리고 2007년에서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2003년부터 해서 2010년 사이에 개인 투자 자금 순증 추인데 2003년에서 한 2006년 말까지는 개인 투자자 자금이 꾸준히 빠져나갔습니다. 자, 꾸준히 빠져나가다 보니까 자, 이때 당시 한 2005년 오기 직전에는 예, 시장이 재미가 없어졌던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마치 2010년대 후반에 횡보장처럼 예, 뭐 그렇게 가는 박스권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던 예, 모멘텀이 사라지는 그러한 순간이 발생했다가 자, 외국인과 기관 중심의 시장이 나타나면서 예, 상승장이 강하게 나타났고 자, 개인 투자자는 2007년이 되어서야 자, 개인 투자자 자금 순증을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열심히 매도, 그 이후로 2007년부터 해서 2010년 초까지 자금을 유입시키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정말 큰 예, 투자 상처를 입기도 했었죠. 어쨌거나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자, 요 시기 때 앞에서 IMF 시기 그리고 2007년에서 2010년 요 시기 때를 보게 되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예, 메아리처럼 몇 년간 반복이 됩니다. 변동성이 메아리처럼 반복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시장에 들어와서 예, 요게 그래도 몇 년간 계속 있습니다. 이 자금이. 그러다 보니 자, 변동성을 높이면서 비이성적인 시장을 만드는데 그 메아리가 몇 년간 지속되게 됩니다. 자, 이 자료가 바로 그건데요.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를 보시면은 자, 97년에서 99년 사이 개인 투자 자금 순증 증가했던 시기 빨간 블록 쳤고요. 그리고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빨간 블록 쳤고 2020년 현재 빨간 블록을 쳤습니다. 이때 당시 개인 투자 자금이 정말 부음하면서 시장에 유입이 됐는데 그 후에도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이어지면서 완만하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2007년에서 2009년에도 아이러니하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2007년에 개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어쨌거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죠. 자, 그 후에 변동성은 메아리 치듯이 쭉 하락했어요. 자, 그 후에 이제 2020년 찾아왔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자,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되면 그 중에는 합리적인 투자자도 있지만 매우 공격적이고 예, 좀 계산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투자하시는 비이성적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비합리적인 주가 변동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유 없이 생뚱맞은 주식이 폭등하거나 참 좋은 주식이 생뚱하게 폭락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자, 그게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비이성, 합리, 합리에서 비이성. 요게 메아리가 왕 하고 몇 년 동안 몰아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끝자락에서는 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키포인트일 수 있는데, 자, 개인 투자자 자금이 유입이 돼서 자, 비이성의 정도와 변동성이 높아지고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될 때는 가치 투자나 자산 배분 전략과 같은 투자 기준이 명확한 분들의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는 예, 수익률이 악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과거 2007년이 그러했고, 그리고
2018년과 2019년 당시도 예, 가치 투자자나 또는 예, 여러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마음고생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또다시 2020년에 개인 투자자 자금이 유입되고 시장의 변동성과 비이성의 메아리가 치고 있습니다. 자, 올해에만 유입된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은 60조 원에 이릅니다. 자, 고객 예탁금과 개인 투자자의 순매매 합계 60조 원에 이르러요. 이 자금이 자, 시장에 지금 제 머리 위에 있는 그림처럼 예, 파고를 만들었습니다. 이 한 번 파고가 있고 나면은 파고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져보는 장난을 예, 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자, 그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파고가 봉봉봉봉봉 하면서 몇 년간 몰아칩니다. 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벙벙 하면서 메아리가 치는 게 예, 파고가 치는 게 한 몇 년 정도 지속됩니다. 그 의미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몇 년 동안 2년 동안 가치 투자자분들이 마음고생 많으셨는데 이제는 정말 예, 중요하게 돌아서는 시기가 된 듯합니다. 자, 이제 성공투자 가치 투자자분들 이제 성공투자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그 마음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최근에 저의 책 부족한 연봉 주식으로 채워라가 개정돼 가지고 출판이 됐죠.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시장이 아무리 기회가 좋고 예, 엄청난 시세가 나중에 난다 하더라도 자, 투자 원칙 제 머리 위에 카드로 있죠.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전략, 분산 투자 최소한 지켜가시면서 성공 투자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어떻게 보면 모멘텀 시장이 오랜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가는 종목만 가는 예, 버블이 낀 종목은 하이퍼 버블이 되는 그러한 시장이었는데 그게 이제 임계치에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 올해 개인 투자자 자금이 폭발적으로 시장에 유입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 변동성과 비이성의 파고를 만드는 지금 올해 이 모습은 적어도 몇 년 동안 저에게 기쁨을 안겨주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증시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